그 무렵 친구들 사이에서 민준의 이름은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된 유민호, 해외 지사에서 일하는 정진우, 그리고 중견기업 임원 박태수. 그 셋은 늘 모임에서 민준을 놀렸습니다. 민준아, 아직도 나무 장난감 만들냐? 야, 우리의 장난감보다 못하더라. 그걸 팔아서 먹고는 살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성공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흔한 말 한마디를 통쾌하게 뒤집어버린 사람입니다. 김민준, 63세. 한때는 한심한 목수라 불렸던 남자. 이제는 연 매출 500억 원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외로웠고 오래 걸렸습니다. 일부 젊은 날의 모멸. 그가 처음 나무를 만난 건 19살 때였습니다. 공고를 졸업하던 해 학교 구석 창고에서 낡은 톱과 조각칼을 주었죠.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 조각에서 나는 냄새가 참 좋았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자리를 피해 혼자 공방에 남아 밤새 나무를 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열정을 철없는 고집이라 불렀습니다. 목공해?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냐? 그건 취미지 직업은 아니야. 친구들은 모두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는 작고 낡은 원룸에서 홀로 톱질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한 켠을 작업실로 쓰다 보니 나무 냄새와 톱밥이 늘 집안을 가득 채웠죠. 아내 은주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응원할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생활은 늘 빠듯했고 그의 공방엔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그 무렵 친구들 사이에서 민준의 이름은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된 유민호, 해외 지사에서 일하는 정진우, 그리고 중견기업 임원 박태수. 그 셋은 늘 모임에서 민준을 놀렸습니다. 민준아, 아직도 나무 장난감 만들냐? 야, 우리의 장난감보다 못하더라. 그걸 팔아서 먹고는 살아? 그들은 웃었고 민준은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들이 말한 한심한 취미로 조용히 보석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호두나무로 만든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 도장을 바르고 닦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동창 모임 날 그는 조심스레 그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진우는 그것을 힐끗 보더니 무심히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조잡하네. 우리 집 강아지 밥그릇으로도 안 쓰겠다.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방 안의 웃음소리,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작업실 불을 다시 켜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 2부 고독한 20년의 멸시.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그의 삶은 실패자의 교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자르고 깎고 사포질을 했습니다. 손끝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겨울엔 균열이 생겨 피가 배어나오곤 했죠. 그는 시장에서 나무 인형과 소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아저씨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싸요. 이 돈이면 마트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2개 사죠. 그냥 취미로 하세요. 돈 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말들이 마치 돌멩이처럼 가슴에 쌓였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하자. 아내 은주는 울었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당신 친구들은 다 출세했어. 이게 뭐야? 이 나무 부스러기들 때문에 우리 집이 불행해졌잖아. 그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의 상처를 바라보며 작업대를 붙잡았죠. 그가 50세가 되던 해 집에는 거의 빚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을 미뤄야 했고 아내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톱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나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깎고 또 깎았습니다. 나무 냄새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낡은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작품 직접 만드신 건가요? 낯선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작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예품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장인의 혼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그의 작품은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주문이었지만 입소문이 번지며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나무 장난감은 시간의 향기가 담긴 예술품이라 불렸습니다. 3부 60대의 역전. 그의 인생이 바뀐 건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명품 공예 전시회에 그의 작품이 초청되었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공방을 확장했고 같이 일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의 작품 하나는 이제 수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거 그를 비웃던 친구들이 신문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보고 놀랐습니다. 유민호는 말했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우리 민준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목수놈이 회장님이 됐다고? 정진호는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했고 자식들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주는 김민준 공예를 법인으로 세우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동네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김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진우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김 회장님.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준 보석함 사실 버리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다. 다시 돌려주고 싶어.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웃음소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김민준 회장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멈추지 마라. 조롱은 잠시지만 진심은 결국 세월을 이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취미를 비웃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비웃음이 언젠가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것입니다.